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 플러스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른 데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처럼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폭염특보와 호우예보 체계를 세분화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새찬비가 쏟아집니다. 이상기후로 여름철 극한호우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극한호우는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시간 강우량이 72mm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이라면 재난 수준 폭우에 해당합니다. 이 수준의 강우량에는 도로와 차량, 건물의 하단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연평균 1.1회꼴로 발생했으나 2024년 16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15회 관측되며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빈발에 따라 기상청은 지난 5월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송 기준에 더해 시간당 100mm에 상응하는 재난성 호우가 예상되면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삐 하는 경보음과 함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현장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나 반지하 주택, 저지대와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있다면 높은 곳이나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폭염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가 대표적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의 고온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야간 경보인 열대야주의보는 하루 이상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되는데 지난 8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첫 발효된 데 이어 9일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도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등은 정부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디딤돌 앱에 자녀가 부모 거주지를 등록하면 폭염특보 등의 재난문자 발령 시 자녀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됩니다. 기상청과 질병청이 함께 운영하는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에서는 지역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수준을 사흘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경보 체계도 확대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를 전국 155개 시군에 확대 적용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대 나흘 뒤의 날씨를 사방 30m 단위로 예측해 농장 위치와 재배작물에 따른 맞춤 기상재해 정보와 농작물 재해 위험 예측 정보, 대응 요령을 제공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농장 위치나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고온이나 장마와 같은 기상재해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날씨가 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수량, 풍속 등 기상과 고온해, 수해 등 재해 26종의 정보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44개 작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온라인에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검색하면 농장 단위 기상정보와 재해 예측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경보 알림을 확인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MBS 김혜성입니다.